고함량 칼슘제는 갑상선 호르몬, 철분, 골밀도 증가제 등의 흡수를 방해하니 이들과 같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식후에 시간차를 드시면 됩니다.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적다면 내가 혹시 너무 적게 먹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제가 생산되고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네,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으십니다. 흡수율과 효과를 높이는 영양제별 복용 시간대가 있습니다. 식전에 효과가 잘 나타나거나 음식물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기 전에 드시는 영양제는 졸음을 유발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을 이완하는 성분이 든 경우입니다. 물론 식사와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품에 써있는 복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분, 엽산, 비타민 B, 복합제,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단, 비타민 B군 특유의 냄새가 불편하시거나 철분을 먹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또 하루 종일 활력을 얻고 싶다면 비타민 B 영양제는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A, D, E, K,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C, 코엔자임 Q10과 칼슘은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A, D, E, K와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모두 지용성 성분이라서요. 소장에서 흡수될 때 지방 성분과 같이 흡수하면 더 효과가 증가합니다. 고함량 칼슘제는 갑상선 호르몬, 철분, 골밀도 증가제 등의 흡수를 방해하니 이들과 같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식후에 시간차를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중 아무 때나 먹어도 되지만 근육 이완과 수면을 위해 먹는다면 저녁 식후나 자기 1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을 같이 복용하면 철분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니 같이 복용할 생각이라면 철분은 아침 식전,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밀크시슬은 식사와 무관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음주 빈도가 높으면 음주 전후로 드시면 됩니다. 정 힘들다면 편안한 시간에 다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양제는 정확한 시간을 챙기기보다는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라고 다 같은 영양제가 아닌데요. 온라인 제품하고 약국 제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영양제는 약국에만 있고요. 의약 외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기타 가공품 등은 온라인에도 많습니다. 일반 의약품 영양제는요, 약효가 있습니다. 효능 효과가 있고요. 약국에서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효능 효과가 약간 약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약은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약국과 일반 편의점이나 또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의약 외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있는 식품을 말하고요. 한마디로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준하는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고요. 온라인 또 약국에서도 다양하게 팔고 있죠. 기타 가공품으로 나오는 영양제들은 식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습관이 나쁘거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서 생긴 영양소 부족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고요. 영양 결핍 상태가 심해서 약효를 원하신다면 일반 의약품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모든 성분이 일반 의약품 영양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 없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영양제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신고제라는 거죠. 신고만 하면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과연 잘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허가제이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모두 철저한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제가 생산되고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사용 기한 저장 방법대로 보관하고 먹습니다. 보관 방법이 실온인지 냉장인지도 확인하시고요. 사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히 산패되기 쉬운 오메가3와 같은 제품은 여러 개를 아무리 싸게 팔더라도 기한 임박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권장량은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결핍이 생기지 않는 최소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으로는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몸에서 효과를 보려면 최정량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은 없으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양으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적다면 내가 혹시 너무 적게 먹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양제는 진통제, 혈압약 같은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영양제별로 효과가 느껴지는 기간이 다르기는 합니다. 몸속에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더 빨리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름 안에 효과를 나타내는 종류는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등입니다. 또 간 건강 영양제도 있고요. 눈 영양제나 관절 영양제는 한 달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의 경우엔 적어도 3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 영양제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가려움증에 먹는 약을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질병이 있으시다면 약을 드시고 계시겠죠? 그땐 영양제 섭취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뇨약과 인삼, 홍삼, 글루코사민을 먹을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과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글리멜, 인슐린, 액토스 등 당뇨약의 효과를 강화시켜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홍삼 제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의 쓴맛을 가리기 위해서 당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달고 먹기 편한 홍삼 제품은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인슐린 저항성이 좋지 않습니다. 즉 글루코사민은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글루코사민 복용 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이 혈전을 녹이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와파린, 헤파린은 모두 혈전의 생성을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오메가3, 은행잎 제제 모두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혈전제, 고용량의 오메가3, 은행잎 제제를 같이 먹으면 지혈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참당기 추출 분말은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멍이 잘 들거나 양치질 시 잇몸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재 먹는 약과 영양제를 같이 살펴주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과 칼슘은 잘 보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의 레보티록신, 상품명은 신지로이드 신지록신인데요. 칼슘이 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칼슘이 이 약을 흡착해서 체내 농도를 떨어뜨리면서 흡수율도 떨어지고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 약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칼슘과 같이 복용하지 마시고요. 꼭 먹어야 한다면 둘 사이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띄고 드세요. 비슷한 이유로 마그네슘과 철분도 레보티록신과 결합해 약 작용을 방해하니 적어도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생균인 유산균을 항생제가 죽일 수 있어서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사균체를 이용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은 것이 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분과 아연은 두 가지 모두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소화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철분과 아연이 흡수의 경로가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철분은 공복에 복용하시고 아연은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와 키토산 같은 경우에 키토산은 장내 지방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성분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단, 지용성 비타민류, 지용성 물질과 병용 시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잘 깨신다면 락티움이나 감태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까지가 오래 걸린다 하시면 미강 주정 추출물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이 바로 영유아 청소년의 철 결핍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 허약, 성장 장애,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단기간에 살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에 모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